7월 4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일본과 콜롬비아의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에 해설을 하던 사람이 말을 좀 잘 못했다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원한을 가진다면 그 원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과 중국은 우리는 민족이다, 우방처럼 생각을 하고 일본에만 이유 없는 저주와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과거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로 지배하고 위안부 문제다 있지만은 과거사로 얽혔을 때 그것보다도 더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우리 내부에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한마디로 이념이 이렇게 눈에 커튼을 쳐서 앞을 보는 시각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이 이기기를 바랬습니다. 아시아 국가고 이웃 나라니까요. 자, 폼페이오가 지금 평양에 6일부터 1박 2일간 3차 방북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폼페이오 방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비핵화 일정표를 받아오겠다라는 폼페이오나 한간의 예측과는 달리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볼튼 보좌관이 1년 이내의 시간표라는 발언으로 북한이 1년 이내 신속하게 비핵화 일정표를 내놔야 될 거다라고 한 데 대해서 일부 인사들이 시간표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는 북한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튼이 NSC 보좌관으로 1년의 시간표를 언급을 한 데 대해서 지금 폼페이오가 들어가서 시간표를 받아오겠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정작 국무부에서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방북과 관련해서 1박 2일 가량으로 만 하루 반쯤 머물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6명의 취재진이 동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1박 2일 평양 담판을 비핵화 시간표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지금 한간의 보도들,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폼페이오 1, 2차와 달리 공개 방북해서 비핵화 시간표를 북과 담판을 짓는다, 이렇게 돼 있고,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FFID다, CVID 대신에 북한이 반발하는 CVID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파이널 그리고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FFID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CVID를 FFID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하게 할 생각이 있다면 CVID든 FFID든 뭐든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갖다가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안 받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처음에는 무슨 CVID라다가 그 다음에 PVID라다가 이제 FFID라고 하니까 정작 비핵화에는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말장난만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니냐.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핵심은 검증에 있는 건데
이런 말들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연일 공개하는 자료에 보면 북한을 못 믿겠다라는 자료들이 연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북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 즉 핵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다. 강선에 있는 핵연료 농축시설이 규모가 엄청나다. 영변보다 3배가 크다. 그리고 북이 ICBM을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이렇게 신축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고체 연료를 이렇게 담으려고 한다. 나아가서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생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올 상반기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격형 2호의 이동식 발사대와 지원 장비를 계속 생산해오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계속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라는 사설하에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곤혹스러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보 당국이 복수의 장소에서 북한이 핵 연료를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서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를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로를 개선 중이고, 다른 건물의 착색 흔적은 북한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핵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뒤에 더 이상 북핵 위협은 없다라고 했지만은 영변의 핵시설만 봐도 이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워싱턴 포스트와 미국 MBC 방송도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비밀 핵시설 운영과 미사일 공장 확장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농락당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백악관은 김정은에게 세계 무대에서의 인정과 한미 군사훈련 취소를 건네주고도 북한의 아무런 약속도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고요. 미국의 상원 외교위의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김씨 일가는 의미 있는 양보 없이 보상을 챙기려는 지금 작전을 쓰고 있고, 트럼프가 이 부분에 순진하고 잘못되게 말려들었다 했고, 조셉 디트리니 미국 첫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누가 왜 유출했는지 의문이다 라면서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해야 검증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 정부 내에 강경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부 쪽에서 이런 자료들을 지금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함흥 지역 미사일 공장 확장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해 8월 김정일 시찰 때 공개된 정축 조감도와 거의 일치하게 공장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짓겠다고 한 부분이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현 시점에 와서 1년쯤 지난 시점에서 그대로 정축되어 있다는 거죠. 조감도와. 그래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과 핵 부분에서, 핵 연료 부분에서 곳곳에서 지금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4.27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내지 6.12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북한이 말을 했으면 이런 시설들을 다 스톱시키고 폐기시키고 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일날 판문점에서 만나서 1시간 만에 끝난 성김과 최선희, 김영철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앤드류 김하고요. 여기에서는 친서가 전달되었는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원론적 입장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말았다. 즉 폼페이오가 갈 거니까 가기 전에 핵심 실무자끼리 만나서 폼페이오한테 북한이 내놓을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는 회의였는데 이 회의에서 점검 회의조차도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김정은 양자 회담을 통해 가지고 협상이 진전이 될 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봤자 지금 폼페이오가 가기 전에 미국 측에서는 갖가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폼페이오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일정이나 검정 사찰을 받아들이는 또는 핵을 반출하거나 ICBM을 폐기하는 이런 일들이 별로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폼페이오가 미국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가 수정한 비핵화 로드맵을 들고 가서 김정은을 설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 CVID도 포기했는데 또 수정한 걸 들고 가서 김정은을 설득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비핵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텄으면 거기서 그만해야지. 점점 요구사항을 낮추어서 김정은이한테 끌려가면서 이것만 좀 해주라. 10개 이야기하다가 5개 낮추고 이제는 1개만이라도 해주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회담이 잘 될 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백악관이 이렇게 조바심을 내다 보니까 미 국무부는 7, 8일 날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다 와서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한미일 3자 협의를 한다고 밝혔지만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공개를 해서 지금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경화는 싱가포르, 인도를 방문하는 문재인과 같이 떠나고 없다라는 거죠. 일본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과 일정을 협의 중인데 상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놀랐다면서 누가 대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순방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일본을 갈라 그러는데, 자, 미국이 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명군이 지금 농구 선수단, 한국에는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군수송기 2대의 농구단을 태워가지고 북한을 도착해 있답니다. 이 군수송기가 간 것은 민항기가 가게 되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까봐 군수송기가 갔다는데, 그것도 미국하고 협의해서 풀면 얼마든지 풀었을 거예요. 굳이 군수송기를 보내는 것은 이제 군용기가 평양에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남북 간의 이 군축을 위한 화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쇼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조명균이 지금 폼페이오가 이 6, 7일 날 있으니까 북한에 간 조명균이 폼페이오하고 동석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조명균이 북한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9월 뉴욕에서 트럼프와 2차 회담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북한이 이번에 비핵화 일정표를 제출하고 순조롭게 가야 되는 것이지, 김정은이 9월 달에 뉴욕에서 트럼프와 만난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려 하면 적어도 트럼프가 내놓은 이 안을 미국 의회에 넘겨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돼야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2차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되겠습니까? 자, 볼턴이 북한을 때릴수록 트럼프 협상력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킨 건 아니겠지만은 미국의 정보 당국이 북한이 핵을 은닉하고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켜 가고 있다는 보도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볼턴이 1년이라고 하면서 세게 나가면 이제 폼페이오가 가서 썩 깎아주는 척하고 볼턴 말은 국무부가 사실이 아니다, 시한 정해진 거 없다 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평양에 가서 담판을 지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쪽도 있으니까 너네들이 적절하게 좀 우리 체면을 세워서 1년은 아니더라도 2년 반 동안 하는 모양으로 흉내를 좀 내줘라. 이렇게 이제 딜을 치려고 하겠지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관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은, 희망적인 말은 폼페이오가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이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들이 담긴 합의를 이렇게 북한과 추진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진전이 이루어지면 9월달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이 방문하고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는데, 그렇게 되려 하면 앞으로 3, 4개월 이내에 비핵화 로드맵과 일부 핵미사일 능력 해제 조치에 대한 합의 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미국으로 몇 개를 드러내고 미사일 공장이나 ICBM을 파기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찰 검증을 받아들이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 3, 4개월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봉쇄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압력에 시달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 등이 내놓은 안에 보면 CIA 때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1단계가 준비태세 감축을 포함한 동결이라는데, 탄도미사일에서 핵탄두를 분리한 뒤에 탄두에서 무기급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이 담긴 피트를, 금속체를 꺼내 해체하고 추가 핵물질 생산도 중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이 탑재된 ICBM에서 탄두만 드러내어서 탄두에서 핵물질을 드러내 가지고 별도로 보관하고 플루토늄 제철이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게 1단계라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는 북한 내의 핵무기와 핵물질 저장 생산 시설을 전부 다 어디에 몇 개 있다라고 신고하는 게 1단계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이들 시설을 불능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사찰까지 허용하는 것을 1단계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퍼드 대학에 북한에 다녀온 바 있는 해커 박사는 6에서 10년을 기간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기간까지 가야 마지막 단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폼페이오의 비핵화에 대한 일정은 미국 안에서도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1단계 비핵화인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비핵화 일정표를 판문점 회담에서 아마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네들이 답을 해라. 폼페이오가 갔을 때 며칠간의 시간을 줄 거니까, 우리가 6일 가니까 1일 줘서 5일 동안 한번 생각해봐라 했을 건데, 북한은 폼페이오가 내놓은 데 대해서 10%든 5%든 응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불가능한 비핵화에 매달리고 있는가? 어쨌든 선거 때까지 한번 끌고 가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용어를, 이름을 바꾸고 어르고 협박도 하고 하면서 북한을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이가 핵무기 1개쯤 미국으로 반출한다, 그리고 ICBM 한두 개만 폭파한다 하면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매달릴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시간을 더 끌고 가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척 쇼만 하다가 나머지 자신들이 얻어내야 될 체제 보장이나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얻어내고, 미국은 북한에 끌려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판을 깨는 쪽으로 가게 될 건데, 북한이 미국이 판을 깨지 못할 정도,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행태의 데미지도 없을 정도의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